한국야구 120년 역사를 담을 명예의 전당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실시 협약 체결 이후 11년 만의 착공으로 한국판 쿠퍼스타운의 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부산에 도입됐습니다.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대리 측정을 원천 봉쇄하고 음주 판정 시 관리자에게 즉각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부산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식 경쟁 부문과 부산 어워드가 도입돼 글로벌 경쟁 영화제로 꾸며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야구 120년의 역사를 담을 명예의 전당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2014년 실시 협약 이후 11년 만의 착공으로 한국판 쿠퍼스타운의 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찬 폭죽과 함께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착공을 알리는 첫 삽이 올려졌습니다. 근 11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순간입니다. 부산 대표 투수인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도 자리해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착공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 야구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운영비 부담과 KBO 운영진 교체 등으로 사업은 수차례 표류했습니다. 2014년 3자 협약 체결 후에도 완공은 희망 고문처럼 지연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야구 120년의 역사를 기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 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발자취와 영광을 후세에 전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야구계의 지원 의지도 더해지면서 명예의 전당 건립은 더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90억 원 규모로 짓는 건물에는 KBO가 지켜온 4만 9천여 점의 유물들, 선동열의 글러브부터 이승엽의 홈런볼까지 한국 야구의 DNA가 모두 모입니다. 1층에는 한국 야구의 뿌리와 성장 스토리가, 2층에는 전설들의 명장면을 AI로 되살린 체험관이 마련됩니다. 저희는 이 명예의 전당을 단순한 하나의 야구를 기리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의 콘텐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장은 명예의 전당 완공으로 기장 야구 테마파크와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잇는 야구 관광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구 경기와 전지훈련 외에 관람, 체험, 역사 등 야구의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고 한국 야구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야구의 중심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내외 야구 팬을 포함해서 2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0월 탄생하는 대한민국의 쿠퍼스타운인 명예의 전당. 한국 야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새로운 성지가 부산 기장에서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파출소에서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80대 A씨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사상구 모라파출소에 들어가 왜 전화를 안 받냐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비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모라파출소에 A씨의 전화나 무전 지령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내버스에서 음주운전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도입됩니다. 홍채와 안면을 인식해 대리 측정을 원천 봉쇄하고 음주 판정 시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되는데요. 첫 시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면을 보고 측정기에 불어주세요. 홍채를 인식하세요.
지문 인식 같은 경우에는 대리 측정이 가능했는데 대리 측정을 지금 미연에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번에 좀 그 시스템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그 음주가 만약에 적발이 됐을 시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관리자한테 바로 지금 그 연락이 가서 그 문자라 그 연락이 가서 그 일단 음주 운전 자체를 그 아예 지금 근절시킬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착공식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부산 최초의 대학동물병원이 될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은 남구 용당동에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7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교육과 연구, 진료를 비롯해 부울경 지역의 대학동물병원급 최상위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은 이후 미국 수의학협회 인증과 전 임상시험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세계적으로 이름난 수의과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건축 취업 박람회가 17일부터 이틀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지역 중견 중소기업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채용 상담과 모의 면접, 토크 콘서트 등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람회는 부산 국제건축제와 동시에 열려 취업과 건축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박람회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오는 20일 송도 해수욕장에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마지막 7번째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맨발로 1.4km 코스를 자유롭게 걷고 축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2,000명을 모집하며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선 6회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메달과 송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이 증정됩니다. 부산시 낙원 총괄 디자이너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회 세계 디자인기구 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낙원 디자이너는 이번 연임으로 총 4년간 활동하게 되며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 디자이너는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 서울 총감독을 맡으며 세계 디자인기구와 첫 인연을 맺은 뒤 국제 디자인계와 활발히 교류해 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회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 예금 계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 8월 보통 예금 계좌 209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불필요한 계좌 해지와 이중 점검 체계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는 공금 예금 계좌를 원칙으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통 예금 계좌를 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운대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8억 원 도박 사건과 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의 2억 원 횡령 사건 등 잇따른 회계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추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바다는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고수운 피해가 속출하면서 양식어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해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보다 2주 이상 빠른 7월 초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해마다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또다시 악몽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액화산소를 투입하고 긴급 방류에 나섰지만 고수온 피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좀 2도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폐사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생존량으로 이제 출하하고 하려는데 고수온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80%가 폐사가 나서 타격이 많이 컸죠. 16일 기준 전국에 고수온 특보가 내려진 해역은 모두 28곳. 동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역의 온도가 평년에 비해 2, 3도가량 높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모두 424만여 마리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전남은 289만여 마리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고수온을 피할 수 없어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에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수온 피해 품종인 조피볼락의 경우 일반적인 보상 한도 10억 원 설정 시 보험료는 4,500여만 원.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어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1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어민 자부담은 3배 이상 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고도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주계약 대상 확대 등 재해보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도 막막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현재 어민들은 의료 등에 대해서도 고수온을 주계약으로 포함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재해보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일자리 종합박람회인 2025 경남 잡퀘스트가 16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모두 1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현장 채용 상담도 이뤄져 구직자 3천여 명이 찾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올해 고용 안정과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 10개사와 청년 친화 기업 11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8월 경상남도의 고용률은 전국 수치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해 8월 고용률이 63.6%로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국 고용률 63.3%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부산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64개국 241편의 공식 초청작과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 87편 등 총 360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세계적 거장 감독과 아시아 스타들이 부산에 찾습니다. 또 영화제 30회를 맞아 처음으로 공식 경쟁 부문과 부산 어워드가 도입돼 글로벌 경쟁 영화제로 도약합니다.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이며 폐막식에서는 대상 등 5개 부문에서 첫 부산 어워드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아시아 콘텐츠앤 필름마켓도 20일부터 23일까지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돼 영화산업 네트워킹을 강화합니다. 부산시가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10월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운영 시간에 따라 병원은 최대 70만 원, 의원 최대 50만 원, 약국 최대 24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국까지 포함한 지원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가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추석 당일 운영 여부와 필수 진료 과목 운영 등을 종합 고려해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